힐링과 재미가 필요할 땐 역시 딸바보 웹툰이 최고입니다. 이용당하기만 한 전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간 다람쥐 소녀의 이야기, 아기 다람쥐가 다 잘해요 소개하겠습니다. 전생에서 이모와 이양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이용당한 수인 베아티. 베아티는 소꿉친구이자 이양자를 철저히 믿었는데 성인이 된 날 그에게 목을 물어뜯기고 수인의 상징을 빼앗겨 죽게 됩니다. 그렇게 불행한 기억만이 남았던 베아티는 눈을 뜨자 이양자를 만났던 때로 회귀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전생 때문에 화난 상태였던 베아티는 유황자를 진득하게 패고서 다람쥐 모습으로 도망칩니다. 마차를 타고 도망가던 베아티가 향한 곳은 바로 아버지가 있는 공작성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성문 앞에서 다람쥐인 그녀를 알아본 병사는 안으로 들여보냈고 모두의 환영 속에 공작성이 입성하게 됩니다. 예상과 다른 환영에 어리둥절했지만 긴장을 풀지 않고 집사장에게 아버지와 거래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있던 아버지는 만날 수 없었고 베아티는 가주대행과 만나 거래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전생에서 만난 적 없는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가출 다람쥐 소녀 베아티는 공작성에서 환영받고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요? 보는 독자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2회차 인생임에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주위를 사로잡는 긍정적이고 귀여운 모습, 이런 종합적인 면을 잘 보여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주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게 된 불쌍한 황녀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오두막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린.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저주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죽고 세린 혼자 남았는데요. 어머니가 남긴 유언과 종이를 들고 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고 싶던 세린은 그만 울고 마는데 그 순간 검은 머리에 붉은 눈동자를 가진 사내를 만나고서 기절하고 맙니다. 세린이 눈을 떴을 땐 그녀와 같은 분홍색 머리를 가진 사내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내는 세린의 부친이자 황제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아내와 딸을 찾았던 황제는 세린을 데리고 황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참 잠들었던 세린은 눈을 뜨자 3명의 오빠 중 첫째 오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황제와 거의 똑 닮은 생김새로 처음 마주하는 상태여서 두려움이 가득 찼지만 그건 기우였던 것입니다. 황제와 마찬가지로 첫째 또한 세린을 보고 그녀의 귀여움에 푹 빠져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황궁 안으로 들어서자 둘째와 셋째 오빠를 만나게 됐고 그들 또한 황제처럼 그녀에게 푹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저주로 어머니를 잃은 세린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안타까움과 딸바보의 매력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저주로 인해 모친을 잃었지만 다시 만나게 된 가족,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귀여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푹 빠져드는 모습까지 여러모로 매력이 가득하여 좋았습니다.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은 전생에 다시 회개하게 된 행운 가득한 황녀 이야기, 로또 황녀님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의 전생에서 억울하게 죽고 신을 만난 주인공. 그곳엔 주인공을 포함하여 죽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은 아이들에게 순위별로 회귀의 조건을 달았는데요. 주인공은 불행한 전생을 겪었기에 울고 맙니다. 신은 그걸 보자 다른 아이들을 대신해서 혼자 회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신이 준 2가지 선물을 받고서 회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슈슈가 회귀한 곳은 다름 아니라 억울하게 죽었던 두 번째 삶 언니의 모습으로 회귀한 것이었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생각한 슈슈, 현재 상황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용기 내서 애교도 부려봤는데요. 슈슈만 볼 수 있는 방송용 채팅창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과 호감이 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었고 이걸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적응할 시간도 못 가진 채 슈슈의 삼촌이 그녀를 방문하게 됩니다. 삼촌은 슈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요. 같이 밥 먹게 됐을 때 그녀가 삼촌만이 아는 정보를 얘기하자 그는 그녀를 예언자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불행한 전생으로 회귀한 슈슈는 황실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귀여운 딸바보 매력에 깨알같이 웃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내용 중간중간 딸바보의 매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패러디를 보여주는 등 귀여운 황녀를 강조하면서도 독자를 웃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불모가 된 황녀 이야기, 아기 볼모가 너무 귀여워 소개하겠습니다. 전생에 부모를 잃고 큰아버지의 손에서 학대를 당했던 엘레인. 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람을 구하다 죽게 되는데 정신을 차린 엘레인은 4살로 회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전생을 알고 있기에 반복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국이 전쟁 배상금으로 볼모를 요구할 것을 알자 공주 대신 자기가 직접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국의 외무 대신에게 일부러 접근한 엘레인은 자기가 진짜 공주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볼모로서 제국에 보내지게 됐습니다. 제국으로 간 엘레인은 황제에 관한 안 좋은
없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황제 앞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보내질 것 같아 왕국의 비밀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황제의 마음에 든 엘레인은 별궁이 아닌 본궁에 머물게 되면서 전생과 다른 편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비밀이 사실이라고 판단되자 황제는 그녀를 마음에 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엘레인은 밤에 산책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티타임을 가지던 황제를 만났습니다. 본인은 도망가고 싶었으나 황제의 명령으로 단둘이 됐는데요. 황제는 그녀에게 먹을 걸 주면서 그녀의 과거를 얘기했고 냉랭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과연 볼모가 된 엘레인은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국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조금 색다른 딸바보의 느낌을 가진 작품입니다. 착각에서 시작된 오해는 이야기 흐름에 따라 점차 풀어졌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주위 사람이 그녀에게 빠져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에 의해 구출된 이름 없는 작은 소녀의 이야기, 악당 공작가의 실세 막내딸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쓴 소설 세계에 빙의한 주인공, 공작가의 막내딸로 빙의하게 되는데 전생을 떠올렸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백작가에 머물며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런 취급에 못 버틴 주인공은 보조하다가 들켜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름 모를 귀족에게 팔릴 생각에 두려웠던 주인공, 누군가 거금을 사용하여 그녀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친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노예 경매장은 박살이 났고 주인공은 아버지를 따라 공작저로 왔으며 공작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채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작가에서 겪은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사용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주인공. 사용인들은 주인공을 위해 선뜻 다가갔으며 그녀의 상처를 보고 더욱 따뜻하게 보살펴줬습니다. 그렇게 예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은 주인공은 계속해서 공작저에 머무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응하던 중 사용인 몰래 혼자서 공작성을 돌아다닌 주인공, 마법이 걸려있던 터라 길을 잃어버렸고 귀신 사용인들을 만나 도망치다 유리온실에 도착합니다. 주인공은 거기서 호수에 이끌려 쳐다봤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에 끌어당겨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름 없는 주인공은 가족의 사랑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무난하게 보기 좋은 딸바보 작품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과거를 버틴 끝에 죽은 줄 알았던 가족과 재회하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이 힐링돼서 좋았습니다. 용사했던 소녀가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한 이야기, 오늘부터 황녀 소개하겠습니다. 전생에서 고아였지만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 나나엘. 하지만 마왕이 죽자 배신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귀족들은 계략으로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였으며 이런 삶에 지친 나나엘은 계약한 용에게 소원을 빌어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농가에 머무르던 시절로 돌아간 나나엘. 그녀는 농가를 벗어나 도망쳤는데요. 남작의 눈에 띄어 붙잡힌 후 황궁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나나엘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했지만 막상 황제를 보자 전과 다름을 느낍니다. 검사 도구를 통해 에테르를 확인하게 된 나나엘은 황제와 똑같은 에테르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황제가 잃어버린 딸이었고 황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나엘은 전생과 비교하여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황제랑 티타임을 갔던 나나엘은 여태껏 가지지 못했던 이름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티타임을 마치고서 별궁으로 이동한 나나의 일행. 황제는 그녀에게 지낼 곳을 선물하면서 행복함을 그대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 두근거림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던 나나엘은 창문을 열자 전생에 계약했던 용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연 나나엘은 불행한 전생에 관한 보답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잔잔하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복잡한 거 없이 흐르는 내용을 보며 주인공과 그 주위 인물이 과거를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과정과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